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민노총 간부가 미군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그 자료를 북한에 전달까지 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나라가 정말로 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진짜 나라가 죽다가 살아 돌아왔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제가 불과 어제 올렸던 영상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민노총 북한 간첩 사건이었죠.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동남아에서 해외에서 접촉하면서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정원의 수사 발표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팩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까지 발부받는 데 성공을 하고 실제로 그 영장을 바탕으로 저 나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는 구속 수사를 하는데 성공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불과 하루 지나기가 무섭게 또 이제 연장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미군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고 북한에 전달했다라는 또 하나의 대박 뉴스가 또 터져 나온 겁니다. 자, 매나 어제 설명드렸던 인간들과 다 이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또 하나씩 풀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주인공이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곳은 익숙할 것 같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민주노총, 민노총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직국장을 맡고 있던 민노총의 간부 A씨가 어제 사건에 이어서 오늘 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골수분자죠. 간첩 사건 시즌2가 또 나온 거예요. 주인공은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민노총 간부는 최근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자, 그런데 이 양반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나가 보니까 어제 설명드렸던 그 북한 공작원과 지령을 주고받고 이제 국내에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다녔던 그런 사실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당시에 경기도 평택 그리고 오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북한에 전달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인간들이 지금 민노총의 그런 간부들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민노총 간부 A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들어가가지고 주요 시설과 장비, 군사 장비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입니다. 자,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 수행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노총 산하의 좌파 언론들이 평소에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그렇죠. 틈만 나면은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욕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세뇌시키면서까지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대적관 뚜렷하게 제정신이 박힌 정상적인 일반 국민들이라면 살면서 국보법이 불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국보법이 거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딱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들이 평소 하는 짓거리에 이게 거슬리는 애들만 국보법을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데 선동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한 이 민노총 간부는 한미가 합동 운영 중인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본 뒤에 사진 촬영을 하고 북한의 자료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이 진짜 그러니까 국가안보가 내부에서 뻥뻥 뚫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에서 직접 그러니까 국내 공안당국이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민노총 간부는 군사시설물들이나 건물의 단순한 외관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지고 활주로도 찍고 경납고도 찍고 심지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같은 주요 핵심 장비들까지 근접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뉴스 기사만 찾아봐도 미군이 쓰는 장비나 건물들의 어떤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먼 발치에서 촬영한 사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것도 민노총의 간부가 미군 기지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근접 촬영을 도대체 왜 한 걸까요? 딱 보면 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노총 간부라는 신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근로자들을 위하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치 실무상 필요가 해서 미군 기지에 들어간 척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렇게 마음대로 슬쩍슬쩍 이런 데 들어가서 들쑤시고 다니고 북한이랑 자유롭게 정보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자체가 간첩 정권이었죠.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금 이 나라는 주한미군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진짜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 거의 간첩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 민노총 간부가 촬영한 이 주한미군 핵심 시설물들의 사진 자료들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전달이 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황금 같은 인생을, 그 젊은 20대 청춘을 허비해 가면서 55만 명, 60만 명의 군대가 최전방에서 그 고생을 하면 못합니까? 전선 지키면 뭐해요? 뒤에서는 이렇게 정치인 놈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민노총들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묵인하에 민노총 간부가 저렇게 대놓고 간첩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 최전방에서 55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전선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후방에는 이렇게 간첩이 드글드글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참담한 노릇이라는 거죠. 말로는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한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 노조 간부라는 인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대 노조의 간부라고 월급 받고 편안하게 놀고 먹어요. 그 지들 앞에 오면 국회의원들도 설설 기니까. 그러면서 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은 왜 만납니까? 만나기를. 그것도 뭐 노동자의 업무의 일부인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만났는지 우리나라 국정원이 직접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노총의 전 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이유는 서로 접촉해가지고 지령을 주고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이죠. 물론 직접 만난 거 말고도 암호화된 통신 장비로도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수두룩하게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안 당국에서 확인된 것만 100여 건이 넘는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고, 증거도 대량으로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하죠.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까지 하라는 이런 충격적인 지령까지 북한 민노총이 내렸다라고 하죠. 과거에 2019년에 그때 청와대를 이제 어떤 대통령의 그 시설로, 핵심 어떤 시설과 관저로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그때 했던 건데, 그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까지 하라는 이런 지령까지 이제 북한이 민노총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완전 이거는 간첩들의 산하단체죠. 지령 120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말도 없다라는 거죠. 입이 안 떨어지죠.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를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해라. 이게 북한이 충격적이게도 2019년에 바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민노총 그 간부들, 특히 이제 민주노총의 조직쟁의 국장을 맡고 있던 이 성모 씨라는 인간에게 보낸 지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청와대 말고도 이 북한의 지령문에는 수많은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핵심 중요 시설들이 이 마비시켜야 된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그리고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 또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우리나라의 그런 고가의 핵심 그런 관련 자료들, 비밀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라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간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간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간첩이라는 게 전부 다 무슨 전지전능한 팔방미인의 막 늘씬하게 잘 팔등신에 잘생긴 그런 미남 미녀의 그런 사람들, 007 같은 비밀 요원들만이 간첩이 아니라 북한이랑 내통을 하면 그게 그냥 간첩인 거예요. 배 나오고 수염 둥숭둥숭 난 노동자인 척하는 노조 아저씨들이라도 실제로는 그 인간들이 얼마든지 간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많이 배운 젊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꾸 저기 어디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어떤 나와는 동떨어진, 현대사회와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산업 스파이가 당연히 그렇게 많듯이 국가 간에도 이런 간첩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정말로 많고 사회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간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저런 조직하고 뭐가 다른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민주당 전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간첩이 아니라면 그래 도대체 무엇이 간첩이란 말입니까?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니까요. 이 틈만 나면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반대로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잖아. 결집도 안 되고.
그 겉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느니 노동자들을 위한다느니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지만 실제로 저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틈만 나면 국내에서 반정부 보수 시위나 해대고 그러니까 반보수 정부 시위나 해대고 지령문을 북한 공작원하고 마음대로 주고받고 근로자인 척하면서 군사시설로 미군 기지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사진 자료를 찍어다가 북한에다가 넘기고 물론 이번에 지금 극히 일부가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4명은 뭐 민노총의 전 현직 간부들 4명이 구속 수사를 됐다지만 실제 거기에 협조한 인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수사로 밝혀지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먹다가 그 빙산의 일각만 겨우 이게 수사기관 방첩당국의 레이더에 걸려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 물밑에서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보다 못해가지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빨 다 빠졌는데도 그 비실비실거리는 힘으로 어떻게든 수사를 좀 이렇게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수사를 한다 싶으면은 저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피켓 들고 카드 팻말 흔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 선동해가면서 부당하게 탄압한다느니 독재자라느니 엉뚱한 소리로 교묘하게 본질을 흐린다라는 거죠. 이런 못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틈만 나면은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념론이다 이 논리를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복하는 그런 생쥐 같은 인간들이 국힘당 내부에도 드글드글하죠.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